안녕하세요. 문제 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광역도시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찾는 거네요. 1번 광역계획인 둘 이상이 시도에 걸쳐있으면 시도가 협의해서 지정한다. 이제 지금 정도면 이 정도 상식이 돼야 돼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어찌해야 돼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래서 A 틀렸고요. B 시도에서가 광역들 공동 수립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에게 공동으로 조정 신청해야 되며 단독 조정 신청할 수 없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으면 바로 조정 안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라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해 줍니다. 국장이 조정해 주면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요. C번 시도에서는 광역도시 수립 시 공청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된다.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가 맞습니다. D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국민의 직접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행정정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번 시도에서 하는 승인받은 광역도시를 시도 공부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을 획득 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A, B 두 개네요. 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은 1번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타 당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왜 X요? 5? 왜 안 해요? X? 잘 보면은 섞기 완전 좋은 질문이요. 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지 왜 관리계획에 반영합니까? 그래서 X. 2번 국가계획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한다. 왜 국장은 수립 안 해요? 제가 3일 전에 집사람하고 걸어가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 했냐? 여보,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했는데 나는 부부싸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부부싸움 안 한다 그런 말 했는데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니까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해설을 뭡니까 하면 부부싸움 안 한다. 말이 아니에요. 하여튼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수 만수립하지 국장은 절대 수립 안 합니다. 3번 광역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경우 관행장, 국장 포함 협의하고 지방도의 심의 통해서 확정한다. 맞네요. 협의하고 심의 통해서 확정한다. 4번 시장 군수는 관할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수립하여야 한다지만 예외 2개 있으니까 2개 암기하시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제를 같이 인구 10만이 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기본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시군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승인받은 기본계획 공고는 지자체 공부에 개정하는 방법이며 관계서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이죠. 60일이 아니고 30일. 1번이 섞기가 딱 좋은데 이게 기본계획, 옛날에는 있어요. 옛날에는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있으면, 옛날에는 왜 1번 같은 지문이 나오냐 그러면 기본계획 몇 년 재검토요? 5년 재검토해가지고 이거를 관리계획에 반영, 옛날에는 관리계획에 반영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기본계획 5년만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도 5년 재검토해서 관리계획,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재검토해서 관리계획 반영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번 지문 나오면 섞기 딱 좋은 지문이니까 한 번쯤은 보고 갑시다 이런 취지고요. 문제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공원 설치에 대해서 도시관리계에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공원 그러면 기반 시설이니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입안을 제한받는 데는 제한일부터 60일 내 도시관리계 입안 반년여를 제한 자에게 통보함이 원칙이다. 60일이 아니고 45일입니다. 3번 입안을 제한받는 데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은 맞죠? 협의해서 전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4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 제한할 경우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도움이 받아야 된다. 암기해야 돼요. 기반시설이 5분의 4고 지구단위 산업유통은 3분의 2. 5번 입안자는 제한을 도시관리 입안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한서에 첨부된 도시관리 도서 계획설명서를 도시관리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주민이 입안 제한할 때 제한서에다가 도시관리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원래 도시관리계 입안자는 입안할 때 도시관리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설명서를 만드는데 또 만들지 말고 첨부된 제한서에 첨부된 도시관리 도서하고 보호자는 계획설명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 뜻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고요. 4번 국교법령상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적 요건이다. 틀린 것. 1번 대상지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만 이상, 3만, 미만 그래야죠. 미만 틀렸네. 2번 대상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된다. 네, 유보지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유보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맞습니다. 3번 대상지역이 전체 면적의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50% 이상 돼야 되고 4번 지정 대상지역의 토지의 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을 적혀낸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도움이 받아야 한다. 동의 기준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문제 4번은 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도시관리계 수립 결정 절차와 관련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지구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지구 구역 변경인 도시관리계에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 정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이 O라고 X라고요? 2번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가 있고 도시관리 도서와 보호자는 계획서를 첨부한다. 첨부서를 의심하지 마라 그랬고 맞고 3번 도시관리 입안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선 평가를 실시한 경우 토지 적선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100% 만든 거 의심 안 한다고. 4번 도지사는 도시관리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관행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된다. 20일은 어디서 20일 나와요? 간주 의제상이 20일이고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며칠이요? 30일. 5번 도시관리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결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도시간의 공동심의 거쳐야 한다. 입지기재가 아닌가요? 뭐래요 그러면? 지구단위계. 5번 틀렸네. 늘모레 시험인데 아직까지 의심증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아니 이거 했잖아요. 이거 땡땡땡 이거 입안할 때 지방에 의견 정치해야 한다. 그건 뭐라고요? 무조건 5 하라고 5. 땡땡땡 입안할 때 지방 의견 정치 않는다. 그래도 5 그러라고.
뭘 아직도 의심을 해요. 아니한다나 안 할 수 있다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한다 안 한다 물어봤으니까 1번 같으면 무조건 안 한다 미라지 안 한다. 진짜 안 합니까? 찾아보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복사해서 붙였지 문제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있는 거 가져왔지 없는 거 가져올 리가 없어요. 5번은 암기해야죠. 5번은 암기 못하면 안 되죠. 공동시민은 딱 하나입니다. 지구 다니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의 지정이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번 어촌 어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교에서 도시적 연접된 공유소면 도시적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예, 본답니다. 2번 관리정안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적 지정고시된 적은 농림적 결정고시 된 걸 본다. 이것도 맞아요. 3번 관리정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고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보전적 결정고시 된 것을 본다. 그것도 맞고요.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지역의 결정을 본다. 다만 칠학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O라고요? X라고요? X선 들어봐, X. 5번. 위 사회에 해당하는 구역, 단지, 지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구역 등의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지 따로 정하지 있지 아니한 경우 지정하기 이전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면 환원 안 됩니다. 개발사업 못하고 해제되면 환원되고 개발사업하고 완료되면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신도시 만듭시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이 지역이 뭐가 아니었을 때 도시지역이 아닐 때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관농자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도시지역이 되죠. 원래 관농자가 뭐가 된다고? 도시지역이. 근데 이게 어디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칠학지구하고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을 싹 빼놓고 이 말을 빼놓고 쓰면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도시죠. 현재 도시지역인데 여기 이만큼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여기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여기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그럼 여기가 도시지역이 된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애초부터 뭐라니까? 애초부터 도시라니까 도시. 도시가 도시된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쪽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 뺐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해준 적 없나요? 없으면 말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설령 4번처럼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7번입니다. 국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안에서 거음표 연도를 최대한 데가 잘못된 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준주거 거음표는 70, 용적률은 500, 근린상업은 70, 900, 일반공업이 70, 350, 300, 350, 400, 351. 생산녹지가 20이고 100이고 보존관리가 20이고 80이고 거음표 용적률 100% 나온다 생각하세요.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8번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로법 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적 도로법 접도구역 적용 안 합니다. 2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농지법 8조에 따른 농지취득
증명,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기도 맞아요. 다만 녹지적인 농지로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거래하지 않는다. 뒷말도 맞고. 3번 성장관리반에 수립된 계획관리적은 건표를 50 이하에서 특별시군 행시 특자의 특자적 시군 조례로 건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도 맞네요. 성장관리반에 수립된 계획관리는 건표율이 50 이하,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가 30 이하. 4번 도시적인 미세분 지정된 경우 건표율과 용적률은 보전, 녹지 규정 적용. 맞고. 관리가 미세분, 보전, 관리, 용도지의 미지정, 도시지역, 도시가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5번 성장관리반에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이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5죠. 근데 용적률 빠졌네 보니까. 성장관리반에 수립한 계획관리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125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5번은 틀린 표현이고. 문제 9번입니다.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용도 지구란 토지를 경제적 혈족 이용과 공업운의 증진을 도모해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에 결정하는 지역. 용도 지역이네요. 지역. 2번 시도 대도시상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 행위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 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에 결정할 수 있다. 지문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 한마디로 시도 대도시장이 법령 외 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지구가 있습니까? 별빛 보호지구, 별빛 보호지구. 한번 용도지구 세분은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에서 세분하여야 한다. 용도 지구의 세분 지정은 시도의사가 시도 조례에서 세분해야 된다. 패스 4번. 시도 대도의사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경및 특. 자꾸만 추가 세분 그러면 경미 그래야 되고. 특까지 가면 안 되고 경미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특. 경미는 대통령령에서 세분이 되는데 또 세분하니까 추가 세분이라는 말을 쓰고 특정은 대령에서 세분이 안 되는데 세분 되니까 그냥 세분할 수 있다 그러는 거고. 5번 시도 대도시장이 법령 외 지구를 신설할 경우 당의 용도 지역구역 행위자를 강화하는 지구 신설해서 안 된다. 시도 대도시가 지금 2번이 지금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구를 새로 지구를 만들 때 2번 다음에 나온 게 5번이요. 5번 새로 지구를 만들 때 행위자를 강화하는 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돼요? 완화입니다. 완화. 완화하는 지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화하는 지구 만들지 마라가 아니고 완화하는 지구를 만들지 마라. 이게 경미, 보, 시, 개, 고, 치, 방방, 특 그런데 경은 어떻게 써본대요? 자, 수, 시, 위가요, 중, 역, 일, 역중생, 학공, 항공, 추산, 관복, 특, 고, 저, 자, 집, 시, 자 이러고 나오는데 이건 어디에서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시, 도, 대도시, 조례에서 세분할 수 있는 거. 그 뭡니까? 그러면 얘하고 뭡니까? 특이죠. 특.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그랬고
시도, 대도에 줄여서 세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분할 때는 어떻게 세분하는 거예요? 세분 결정은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고 해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세분, 해제는 누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하면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모여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경관직을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그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세분할 수 있다 그랬죠. 세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누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경, 미, 특을 시도, 대도시를 세분할 수 있다. 실제 세분할 때는 그때는 이제 누가 가가지고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 변경, 세분해야지. 그것도 뭐라고요? 도시 관리 계획이지. 도시 관리 계획이지.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3번 용도지구 세분 지정은 누가요?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세분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났는데 이 친구는 용도 지구의 세분은 누가 하냐? 국장, 시도, 대도시가 무엇으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의 세분은 똑같아요.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 관리 계획 결정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됐고요. 10번 용도 지구안의 행위자이다. 옳은 것은 1번 지구안에서 건축물 개발된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시, 특자의 뜻,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 법이나 다른 법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5. 2번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는 건축 제한을 할 수 없다.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3번 방하지구와 방제지구 건축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방하지구는 건축법이고 방제지구는 조례고. 4번 자연취락지구 건축자에 대해서는 자연취락 건축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네, 국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공항시설 보호지구 건축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네, 항공법입니다. 항공법.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용도 지구 안의 건축자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 이 법이나 타법에 6개, 6개. 첫 번째 고도지구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방하지구가 건축법이고, 자연취락지구가 대령이고, 집단취락지구가 개특법이고, 그리고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항공법이고, 개발진흥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과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 외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죠. 1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 제한 등의 행위자이나 틀린 것은 1번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최고 많이, 공법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1번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번 귀신도 모른다. 2번 봐야 한다. 봐야 한다. 어디 봐야 된다? 대령. 이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대통령령. 국계법 시행령 찾아보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2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은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한다. 당연하고.
그럼 농림지역적,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처지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처지법이 한다? 맞아요. 4번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그것도 맞네.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틀린 것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국장이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은 맞아요? 네. 지난번에 지난번 했답니다. 맞답니다. 언니 말 들어야 돼요. 1번 맞죠? 문제는 결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얘기지 앞에 있는 기본계획은 그게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도심, 부도심 이 말은 기본계획에서 원주에서 가장 중심지가 어딥니까?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도심과 세 개의 부도심을 축으로 해가지고 말이 나온다고. 도심, 그러면 세 개의 부도심 이렇게 해서 이게 원주의 지금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 부도시 이런 말은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1번 어른 표현이고 2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수립기준은 간첩이 정한다? 네, 국장이 정한다. 3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게 문제죠. 도시기본계획이냐 도시관리계획이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4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을 위해 관행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요청받고 며칠 내 10일 내에 회신해야 되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대지 조정규정 적용해야 된다. 주, 부, 복, 대, 미, 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용 안 할 수 있다고. 주부, 복, 대, 미, 대입니까? 주부, 주택의 배지, 부설전 설치, 복대, 부대시설, 복리시설,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다 그래야죠. 그리고 역정이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고 또 학교 정학교육 행위자는 적용 안 할 수 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은 국장이 해야 돼. 변경도 국장이 해야 돼. 면적의 10% 이내, 거음표 용적률 20% 이내는 시도도 한다겠고요. 13번 가중평균 거음표는 얼마인가? 그냥 눈으로 합시다. 대지가 1000 나왔으니까 일반 상업이 700에 80, 7, 8에 56, 그럼 7, 8에 56. 그 다음에 3, 7에 21 얼마입니까? 770이네. 건폐율은 77%. 14번 기반시설 중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천은 뭡니까? 네, 방제죠.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이죠. 방제.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전부 다 얘는 공급이죠. 공급. 15번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도시지에 설치하는 종합의료시설은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왜 X예요? 네, 명칭이 붙어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종합의료시설 명칭이 붙었으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2번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네. 맞죠? 모두 반드시. 3번 국가 관련한 도시계획 시설은 국유재산법에 한 중앙관세에 장의한다. 네. 맞아요. 지자체가 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4번 나왔네. 지자체가 관련한 도시계획 시설은 지자체 조례를 한다. 맞아요. 네. 5번 광역시설은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정군주가 협약 체결, 협의 구성, 설치 관리 할 수 있다. 그것도 맞죠. 원래 광역시설은
일반적인 원칙은 일반적인 도시의 시설 설치 관리 규정을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운수가 협약적 협약 구성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시장운수는 협약적 협약 구성이 안 되면 그게 같은 도안에 있으면 도의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획이면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16번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2번 도시계 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 관할에 걸쳐 시행될 때는 면적이 큰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운수가 시행한다? 말이 안 되지.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만나서 협의해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서로 내가 할래. 그래 이번에 네 해라. 그러면 좋은데 무슨 얘기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둘 이상의 그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하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를 거치면 국장이 정한다. 그렇게 해야지. 면적이 큰 쪽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행정층이 아닌 자도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3번 국가계 관련된 경우는 국장이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어봐요. 국장은 할 수 있다. 4번 행정층이 아닌 자도 국장, 시도,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보다 도지계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비행정정도 시행자 지정보다도 가능합니다. 5번 지방서가 도지계 시설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고자 할 때는 도지계 시설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간 시행자만 적용합니다. 민간 시행자. 지방구는 공공이니까 그 제도 안 씁니다. 틀린 것은 2번. 17번 도지계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 재축, 개축하는 실시계를 변경할 때 변경을 받지 아니한다. 1번 본 기억이 있나요? 처음 보나요? 찾아봤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요약지 보고 문제 푼 게 아니고 그냥 머리에서 꺼내야 돼요. 1번 지문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는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언제쯤 편해질래요? 편해요? 불편해요? 아, 편해야지 편해. 본 적 없으면 아주 편하다 그래야지. 아직도 안 편합니까? 자,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실시계획 인가권자 국장, 시도, 대도시.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 받아야죠. 경미한 변경은 안 받는다. 경미인데 어떻게 합니까? 1번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사이 잊어먹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변경 보니까 경미한 변경이니까 안 받는다 그러고 가야지. 1번이 맞다 그러고 그럼 넘어가야 돼 그러면서. 근데 맞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보이지 확정은 아니요. 더 확실한 게 있으면 그거 찍어야 되니까. 2번 지방공사 시행하는 도시계 시설 사업을 인해서 도로, 수도 공급, 하수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할 때 이행보증 예측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안 망해요? 안 해요? 3번 대도시 시행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미리 공고하고 관계서를 사업을 30일 이상 일반 열람도 해야 된다. 열람기간은 14일 이상 숫자 남겨야 되고. 3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할 경우 비용은 국가가 원칙 부담해야 된다. X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5번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 국장, 시도, 대도시, 도시계 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정, 군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시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말고 시도,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1번 빼고 다 틀렸잖아요. 1번 지문은 처음 본 지문이지만 실전감 이렇게 많이 나온다니까. 묻는 게 뭔가를 빨리빨리 판단해 줘야 돼요. 눈치로 해야지 눈치로 실력을 할 수가 없어요. 1번이 맞습니다. 18번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할 때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 그자가 부담한다. 네, 원칙은 시행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2번 행정층이 아닌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그 사업 비용의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절대 없어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받은 지자체나 이익받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비행정청은 절대 안 돼요. 비행정청은 나중에 뭐만 돼요? 보조, 융자 이것만 되지 비행정청은 받을 수가 없어요.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할 경우 당해 사업비용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돼요. 4번 기반시설 부담교에서 200초간의 숙박시설 증축한 행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다. 200초가 신축 증축 부과 대상이 됩니다. 5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기반시설 비용이 부과되는 건축을 한 경우 건축 행위자가 설치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을이 이 토지를 빌렸죠. 임차인이죠. 그럼 소유자면 임대인에 애들이 건물을 건축했죠. 을이 냅니까? 갑이 냅니까? 을이 냅니다. 을이 건축하니까 을 때문에 살아보니까 을이 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건축 행위자가 비용 납부합니다. 19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 틀린 것은 1번 도시계 시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내 도시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일의 경우 실시기에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거기도 맞네요. 3번 매수 문제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도시계 시설 채권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얘도 맞네. 4번 도시계 시설 채권의 사안자는 10년 이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시군초를 정한다. 그것도 맞죠. 5번 매수하기를 결정한 토지는 매수권증 알리고 6개월 내에 매수해야 된다. 6개월이 아니고 2년 내에서 2년. 5번이 틀렸네. 20번 도시계 시설 결정 실효 옳은 거 1번 결정된 도시계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효력이 된다? 10년이 아니고 20년. 2번 시설 결정이 실효고시는 국장이 하면 관보, 실효일자, 실효사에 실효된 도시계획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한번 2에 실효고시 하지 않으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된다. 실효고시 안 해도 실효됐습니다. 언제요? 다음 날.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등의 해제 공급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를 결정해야 된다.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의회 보고하면 지방에는 90일 내 해제 권고하고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해제 결정 고시해야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몇 년? 1년. 1년이 지체 없이가 아니지 1년. 5번 지자체장은 지방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중 해제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장에게 보고한다.
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지방의회. 다 틀렸네? 2번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고시는 국장은 어디에다가 실효고시한대요? 관보. 시도 시장도 어디에다? 공보. 고시할 때 이런 것도 고시합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것도 막 붙이고 고시합니까?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고시 공고 내용이 뭐가 되나? 고시 공고 내용에 의심하는 데 몇 군데 있다고? 한 군데. 어디? 토지거래 허가제. 공고 내용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를 안 받는 토지 면적. 다른 데는 의심하지 말라니까. 21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옳은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농림지역에서도 지정될 수 있다. 농림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지구단위가?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이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죠. 5번이죠. 도시관리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원변경 지구단위 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5번입니다. 3번.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에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없다.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4번 도시개발법에 지정된 2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 하이한다. 네, 정택 10년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은 절대 하이한다가 없어요. 5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거문별 200 이내에서 거문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거문별은 최대 150. 그러면 이제 답은 또 몇 번밖에 없네? 1번밖에 없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농림지역에서도 지정될 수 있다. 그 말은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주, 복, 특계, 삼복, 개생, 농, 관, 외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밖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2번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5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이 되는다. 맞죠? 주민 입안 제한한 것은 5년 다음 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 설치기에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계획관리지역안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도시개발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것을 보지 아니한다. 계획관리지역 안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도시개발구를 지정한 경우 도시지역 결정 고시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지. 4번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이 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과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그것도 본다고.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OX요. 그래서 5번이 OX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뭡니까? 아니 말 다 해놓고도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작성, 수립이 된 것이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문제 지문은 이거잖아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1이 같잖아요. 1이 5의 X형. X지 무슨 5입니까? X 그려야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이거.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작성한 것이 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요약집에 박스에다 만들어 놨는데 잘 나온다고. 답이 3번, 5번 두 개네 이거. 틀린 것은 3번. 계획관리 지역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야 되지. 보지 아니한데 3번 틀렸고 5번도 틀렸고. 2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1번 국가지하철 공익상 필요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행질 변경. 왜 안 받는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은 허가라는 말을 안 써요. 2번 지구단위 계획관에서 토속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3제곱미터인 토속 채취. 받아요 안 받아요? 패스. 3번 인접토지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의 행정 변경. 받아야죠 얘는. 옆에 농지 망친다. 옆에 농지 망친다. 허가 받아야 돼요. 4번 건축법상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냐는 건축물 건축. 안 받습니다. 5번 토지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당해토지 분할한다. 그것도 안 받아. 토지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는 내비둬도 나중에 분할된 토지니까 분할하든가 말든가 그냥 해라 이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3번입니다. 3번. 24번 개발행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 중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농림지역이면 3만 미만 서초를 정한다. 관리 농림은 3만 미만, 3만 미만 범위에서 처리. 2번 개발행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그래프는 용적보, 위해방지, 오염방지, 경관, 조용 등 조치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에 개발행 허가권 제출해야 된다. 아니 물론 이거는 이제 물론 의심할 내용은 아닌데 근데 그쪽하고 관계 없어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한번 개발밀도 관리기관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필요한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4번 시장이 개발행 허가를 할 경우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을 허가할 수 있다. 5번 군수는 개발행에 조건을 붙이고 때는 미리 허가 신청자와 협의해야 된다. 답은 몇 번이요? 3번 개발밀도 관리관에서 허가를 받고자 한다는 기반 설치, 그래프는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지 않는다.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이 뭡니까? 개발한다.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부족이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그냥 규모를 줄인다. 그냥 건축물 규모를 줄여서 건폐율 용적률을 확 완화시키는 거예요. 개발한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설치하라는 조건을 걸겠지만 추가 설치가 안 된다니까 조건을 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쩐다고? 건물의 규모를 줄인다.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3번. 자,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반 설치, 계획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지 아니한다. 오해 X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갑이 여기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갑이 개발했다 그러니까 시장 원수가 허가를 안 해줘. 왜 허가 안 해줍니까? 길이 없잖아 길이 없잖아 길이. 그러니까 갑이 없긴 없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면 빨간색 길 보이잖아요. 빨간색 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허가권자가 너는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냐? 아 당연히 길이지.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개설이 안 돼도 건축 보면 길이라고 하잖아. 도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허가권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한테 그래 허가해줄게. 그 대신 너 여기다 못 전다. 도로 설치하라. 기반 설치하라. 라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없죠? 있죠. 조건부 허가할 때 자 이리 와라 같이 협의하자. 이러고 합니까? 아니면 할래? 라고 물어봅니까? 할래? 라고 물어봅니까? 5번 군수는 개발행위 조건을 붙여야 할 때 미리 개발행 허가 신청자와 협의해야 된다. 오해 X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지금 답은 드러나는데 조건 허가할 때 조건을 담보해서 보증금 예치하고 조건 허가할 때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할 거냐 물어봐야지. 의견 드려야지. 협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맞는 말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그런 조건을 걸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 걸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25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토지가 주거지역에 6천, 상업지역에 5천씩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병이 허가 신청 받으면 허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6천 플러스 5천은 많이 넘어요. 만 넘으면 안 됩니까? 네. 왜 안 되는데요? 합이 큰 지역을 넘으면 안 되는데 큰 지역이 만이니까 만을 넘어가서 허가했지만 안 돼요. 주거지역도 만 미만이고 상업지역도 만 미만인데 두 개 다 하면 만천이 됐잖아요.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토적 채취와 토지 분할에 대한 행위를 완료할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뭐라고요? 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재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경우 장사대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야 무연분묘 개정 허가 받은 것을 본다? 네. 본다.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4번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위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하는 자 원상회부 명할 수 있습니다. 5번 시정수는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할 때 당해지역에 시행되는 도지계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야 한다. 26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옳은 거 1번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하게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부터 관리 지정할 수 있다. 아니지 곤란 그래야지. 2번 개발부터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개발부터 관리구역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국장은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3번 개발부터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주로 지정한다. 개발부터 관리구역은 개발이 완료된 주상공을 대상합니다. 주상공. 4번 개발부터 관리구역 안에서 당의 용도지역에 적용된 용도율 최대한도 30 이내에서 강화한다. 50 범위 내에서 강화합니다. 5번 개발부터 관리구역 지정을 할 경우 개발부터 관리구역 범위 등에 대해서 당의 지자체 설치된 도시계는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는 상식이죠. 27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1번 시과 조정구에서 해제돼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 2번 계획관리가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3번 주거지역에서 농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4번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전년도 100건인데 전년도가 130건을 증가한 지역.
5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 30%인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는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의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1번이 시가 존중이 해제되면 행위자니 완화고 2번 계획관리가 3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행위자니 완화고 3번 주거가 농립이 되면 행위자니 강화고 4번, 5번은 20 이상, 20 이상.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2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반 설치기를 수립할 때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와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기를 포함해서 수립해야 된다.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할 때는 이것저것 포함해서 수립한다? 뭐 당연하다고. 2번 군수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뻥치지 말고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할 수 있다. 포인트는 그건데 어차피 엉뚱이 잡으려고 그래요. 하이한다지 하이한다. 행위자는 완화, 해제, 개발의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 자연공개 해제되면 행위자니 완화니까 끝맺음이 지정하여한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하이안타 할 수 있다. 그런 또 잘 잡아놔야 돼. 그것은.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를 거친 후에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심의가 나중이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이 적자의 별실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5번 기영이 아니고 기원합니다. 언제요? 다음 날. 다른 날이 아니고 다음 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이죠. 29번부터 허가제니까 잠시 쉬고 합시다.